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트윙키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임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 한글 점자의 날 제94주년 특집 점자의 정의. 점자는 지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읽도록 만든 특수 문자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점자의 발명. 프랑스 통신부대 장교였던 샤를 바르비에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암호 해독용 야간 문자이었습니다. 12점형 점자였고요. 바르비에는 파리 맹학교의 야간 문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루이 브라이유가 6점 점자로 개편하였습니다. 한글 점자의 역사. 평양에 온 선교사 홀 여사가 4점을 기반으로 한 4점 점자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맞지 않아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재생원 지금의 서울맹학교 초기는 일본 점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후 6점 점자를 개발하였습니다. 계기는 1920년 11월 1일 일본 가나 점자의 날 30주년 기념식을 갔다 온 학생들과 평양의 4점 점자를 본 학생들이 이를 보완하는 6점 점자 기반으로 한 독자적 한글 점자가 필요하다고 갈망하게 되었고, 당시 재직 중이던 박두성 선생님께 이를 얘기하고 강력히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글 점자의 창제. 한글 점자의 창제 과정은 한글 창제 과정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당시 재직하고 있던 박두성 선생님께 강력히 요청드렸던 한글 점자의 개발을 박두성 선생님은 같이 개발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평양의 홀 여사께도 6점을 기반으로 한 한글 점자를 개발할 것을 요청드렸으나 홀 여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초기 7명의 학생들과 후에 모니터링까지 합한 16명의 학생들 그리고 육화사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육화사는 설령, 눈의 결정체 육각형과 그 내리는 눈, 사람의 눈, 시각장애인의 눈을 합하여 육화사라는 명칭을 내세운 작은 조직을 하였고, 표면적으로는 점자 점역, 서적 점역이나 간행물을 만드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조선어 점자 연구회와 조선어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글 점자를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통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글 점자의 과정은 처음에 3년간 연구하여 나온 3이 점자가 먼저 나왔고, 이를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년의 시간을 걸쳐서 한글 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니터링까지 합쳐서 7년이 걸렸고요. 반포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점자를 만드는 그 중에서 대원칙이 있었는데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기 쉬워야 하고, 두 번째가 점자의 수가 적어야 하고, 세 번째가 서로 혼동이 없이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연구되었습니다. 배우기 쉬워야 한다는 뜻은 당시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리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수단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설명을 듣고 빨리 익힐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배우기 쉬워야 했습니다. 또한 4점 점자를 통해 혼동이 있지 않아야 된다. 즉,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한글 점자는 매우 과학적인 기법으로 점자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반대의 세력에 처음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개발하셨는데, 한글 점자도 일본 강점기 일제 탄압 속에서 조용히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박두선 선생님의 하나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을 폐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집에서 쓰는 언어가 가르치는 언어와 다르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조선어를 함으로써 일본어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설득을 하여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나아가 한글 점자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글 점자는 자음을 익히면, 초성을 익히면 종성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거나 상하로 대칭이 되거나 하게끔 만들어졌고요. 모음에서도 앞에 아를 알면은 야, 여까지 알 수 있고, 앞에 오를 알면은 유까지 알 수 있고, 음을 알면은 이까지 알 수 있도록 매우 과학적이고 그 모양이 확실하게 익히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만 과학적이지 않고 점자도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점자가 무엇보다 과학적인 것은 어쩌면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점자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세종대왕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더욱더 험난한 길을 걸어온 한글 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이 반포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만세를 외칠 수 있었으나 한글 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반포도 조용히 해야 했고 만세조차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글 점자의 날이 11월 4일인 이유는 1926년 당시 480주년의 한글날을 동시에 맞춰서 했는데 그 후에 2년 후 1928년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한글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한글 점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점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볼 거예요. 이거는 점판이라고 합니다. 점자 하면은 맨 처음에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되게 장수의 아이템인데요. 요거는 접이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아이죠. 이렇게 열면은 얘는 점관이라고 하고 이건 찍는 점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펴서 쓰는 건데 원래는 요 펴져 있는 상태가 많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얘가 처음 나왔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점자지라고 해서 세팅은 이 위에 뚜껑을 열어주고 점자지를 끼우고 요 삐져나온 부분을 쭉 접어서 올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요 접힌 부분에 풀칠이나 아니면 펀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책을 필사하거나 책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노트를 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찍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두 줄씩 돼 있잖아요. 이게 왜 두 줄씩 돼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못이라고 할까? 빼쪽 튀어나온 게 있는데 요 위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요만큼 반 정도 내려서 끼우면 지금 점자를 이렇게 찍은 부분이 윗줄하고 아랫줄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찍으면 앞뒤 점자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노트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회중정관인데 커가지고 대중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애예요. 얘는 이렇게 바인더처럼 돼 있는 거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점자지가 이렇게 바인더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A4 용지가 아닌 점자지라고 하는 종이를 쓰는 거는 점이 찍힌 거를 만지면서 이게 점이 찌그러들어가지고 안 만져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두꺼우면은 찍을 때 손이 굉장히 아프거나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의 종이가 필요해서 점자지라는 모조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끼기만 해가지고 찍는 방식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정관이 위아래로 쫙 붙어있는 형태라서 중간에 우리가 어디가 틀렸나 하려면 얘를 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정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까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의 큰 차이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중간이 이렇게 열려요. 테두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찍다가 그 부분을 이제 손톱이나 뾰족한 걸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썼는지 만져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단점이 테두리가 잘 부러진다는 단점이 좀 있은 뿐이지 써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소개해드릴 수첩은 회중전가는 30칸 6행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먼저 많이 흔히 봤던 회중전관인데요. 이게 왜 길쭉할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시각장애인 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봤을 때 박두성 선생님이 통신교육을 하셨을 때 회중전관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편지 봉투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제작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애착이 있는 제품인데 먼저 작은 거는 15칸 4줄이고 앞뒤로 4줄씩 이렇게 8줄 있는 건데요. 얘는 다이어리 모양의 요 안에 딱 끼면 맞는 다이어리로 제작된 수첩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때 막 나와가지고 그 당시 다이어리 뭐 비밀일기장 유행했을 때 얘가 나오면서 되게 우리도 다이어리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외받지 않고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조금 더 큰 거 있었으면 했었는데 얘는 28칸 9행짜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다이어리도 똑같이 다이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큰 다이어리. 얘는 또 다속지가 있어가지고 다 쓰면은 끼워서 쓸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자를 어딘가에다가 부착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요거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모텍스라고 해서 한 줄짜리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런 회중전관들 보면은 끝에 길쭉한 요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점자를 찍습니다. 이거 끼울 때 하얀 쪽 이렇게 만져보면 맨들맨들한 쪽이 점자가 나오는 쪽이고 조금 비닐 재질로 느껴지는 쪽 이거는 써봐야 할 텐데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얀 쪽이 이게 비닐로 뜯어지거든요. 이쪽으로 찍고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큰 거에다가 찍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타코페이퍼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얘가 정확히는 이런 투명 접착 비닐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이거보다 최근에 나온 게 이거보다 약간 얇으면서 얘는 만졌을 때 무광인 테이프인데 얘가 반투명 접착지 이렇게 있습니다. 반투명 접착제는 아까 보여드린 이 대중전관의 크기와 맞춰서 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얘는 투명 비닐은 기존에 쓰던 전판에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 모텍스라는 건 손으로 찍으면 얘가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손이 아프고 오래 찍지를 못해요. 요거 보이시나? 이 두께가 느껴지실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최근에 나온 획기적인 아이템 식스닷 요거는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이걸로 찍으면은 장시간 동안 다양하게 많이 모텍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널널한 걸 찍지 못해서 새로 또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점자의 역사도 알아보고 점자를 찍는 다양한 도구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점자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옛날만큼은 사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기계에서 보이는 소프트웨어, 음성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기계음은 속도 조절이 되니까 정보를 습득하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겨서 점자를 예전만큼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도실명자가 시각장애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도실명이라는 거는 잘 보이다가 중간에 이제 쭉 잘 보이고 살아오다가 안 보이게 되는 사람들을 중도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점자를 익히기에는 점자가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손으로 갖고 와서 잘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통 점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칸에 초성이 오고 두 번째 칸에 중성이 오고 마지막 칸에 종성이 오는데요. 그래야 한 글자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요 한 칸이 한 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한 칸이라고 하는데 한 칸이 보통 14포인트 그리고 두 칸이 16포인트, 14포인트 글자 2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칸이 54포인트 글자로 하면 14포인트 기준 4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굉장히 커지고요. 점 하나 크기는 연필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필이 0.8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점자는 높이가 0.6mm, 지름이 1.5mm,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가 간격이 2.5mm, 셀과 셀, 그러니까 칸과 칸 사이가 4mm에서 6mm, 줄과 줄 사이 간격이 5에서 5.2mm. 이거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쪽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점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점자 규격의 기준은 미국 장애인 법회에서 근거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자 칸 크기는 가로가 약 4mm, 세로가 약 6.5mm입니다. 우리가 미리로 보니까 1cm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끝으로 읽는다는 뜻은 그만큼의 연습과 연마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명하시게 된 분들은 이거 익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더 젊으면 젊을수록 감각은 더 예민하니까 익히기는 좀 더 쉬운 거고요. 그렇다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저는 점자를 배웠는데 제 기억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 굉장히 나요. 맨날 혼나가면서 막 이거를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어렵냐, 조금 더 쉽냐 정도, 그 어려움의 정도만 있는 거지. 이거를 익힌다는 거는 시간과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점자가 보통 한 장에 650자에서 700자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랑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점자 찬송가 책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묵자.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걸 글자를 묵자라고 해요. 이 묵자 찬송가 책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부피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게도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이거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획기적인 게 제가 아까 만지고 있었던 한 손에 점자 전보 단말기라고 하는 단말기가 2000년도 초반에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한 거는 2003, 4년쯤부터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HWP라던가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파일을 두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PDA 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큰 점자책이 잔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해도 크기는 6.5mm, 4mm, 1cm 미만의 작은 칸 안에 있는 점들을 읽으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제가 이 영상을 찍었냐면요. 저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치만 어렵지만 이건 우리 글자잖아요. 글자를 포기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목숨까지 사수하면서 글자를 사수하려고 했던 조상들 그거만큼은 아니어도 시각장애인으로서 갖고 있는 문자라는 거는 습득이나 이런 효율성은 물론 컴퓨터나 이런 주변 기기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은 글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에 한글날 노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글 점자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한글 점자의 노래는 서울맹학교 음악 선생님이 제공해 주셨고요. 우리 들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글날 노래 잘 듣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투박하고 못생기고 익히기도 힘든 한글 점자이지만은 한글 점자는 우리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글 점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